안녕하세요. 마크로입니다. 오늘 좀 양자 관련된 좀 중요한 뉴스가 한 가지 나와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영상을 켰습니다. 중국에서 양자 기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같은 경우에 중국이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양자 기술이 2035 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대표적으로 양자를 중국에서 국책 사업으로 지정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요번에 양자 관련된 한 가지 좀 쇼킹할 만한 내용을 내놨는데, 이제는 명확합니다. 미국 대 중국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자, 딥시크가 나오니까 오픈 AI가 엄청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양자가 중국 양자를 이기기 위해서 속도를 낼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트럼프가 중국을 이기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지금 국가 사업으로서 밀어주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양자 관련된 이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아갈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 텐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과학원 산하 중국 과학기술대와 중국 양자 컴퓨터 업체 퀀텀 시텍 퀀텀 시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양자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자, 새로운 양자 칩 주총즈 3.0을 아카이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일단 그 전에 있었던 박람회 사진이고요. 아카이브에 공개를 했어요. 말 그대로 논문까지는 아니고 논문 전에 등재되는 논문 사이트 승인이 나지 않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105 큐비트의 컴퓨터가 나왔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었던 구글의 윌로우 칩을 능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존하는 양자 칩이 이제 미국 거였는데 중국 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자존심이 상하겠냐 이겁니다. 자, 중국이 이번에 뭐 거짓 으로 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중국이 양자 관련된 기술들은 사실 대부분 진실일 경우가 있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의 투자 금액이 미국에 비해서 5배가 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인적 자원까지 하면 사실 그 이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복귀하면서 양자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내놓겠다라고 한 게 괜히 내놓은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얘기를 했었던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이 AI 관련된 규제를 모두 없애는 거죠. 자, 바이든 전 대통령 때는 AI 관련된 사업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자, 그래서 AI를 빅테크 그리고 특히나 미국 기업에서 사용하는 걸 제한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돼요. 양자 컴퓨터 만들면 뭐 하냐고 기업에 못 파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중단 투자가 현저하게 적었었던 건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만 시켜줘도 양자 만들면 팔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 아이온큐를 비롯한 뭐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왔어요. 매출이 안 나온 게 과연 기술력 때문인가? 자, 기술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매출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안 좋아서 안 산다? 아니죠. 이거를 사도 못 썼으니까. 근데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온큐, 리게티 뭐 관련된 뭐 디웨이브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지금 하나둘씩 매출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상승세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딥시크 파동도 있었습니다만요. 결국은 그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고 주가를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어쨌든 양자가 고점이다. 양자가 고점이다. 이 넌센스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양자 결국은 쭉 갔어야 되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접어들고 있다. 자, 우리가 고점을 놓고 봤을 때 쭉 간다. 우리가 멀리서 땡겨보게 되면 저점에서 고점 간다. 이런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도 쭉 가는 우상향하는 선 안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아이온큐의 상승 이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 보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회복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 해답이 IBM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IBM이 기존의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시킨 대표적인 기업이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기업한테 팔겠다라는 이 전략의 사실 가장수에는 IBM이 받아갈 거예요. IBM이라는 기업이 양자 시장을 열어줘야 되고요. 양자 시장을 열어주면 뒤따라오는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 양자가 돈이 되는구나. 기술도 좋은데 시장이 열려 있네. 금방 팔겠네. 성장 어마무시하겠네. 여기까지 지금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상용화와 연관된 기술력은 IBM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그리고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고 I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이제 IBM 오늘 영상을 주로 다룰 이 IBM의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용 몇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양자 관련된 투자를 하나둘씩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양자를 하겠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양자에 대한 도전을 선포를 했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IBM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IBM은 기존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하느냐 슈퍼컴퓨터와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내 젠슨항이 얘기했었던 쓸만한 양자 컴퓨터 2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결합시키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컴퓨터가 나올 텐데 그게 2년에서 3년 내다. 이걸 가지고 매출을 발생을 시키겠다. 자, 그래서 AMD와 함께 지금 AMD빨 가속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거는 아니고요. AMD가 그래도 비교적으로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뭐 저렴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AMD 쪽에 가속기를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 관련된 이제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리고 아마존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 속칭 말해서 망했잖아요. 아마존도 망했잖아요. 새로운 신사업 양자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랑 IBM과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IBM이 먼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고 지금까지 뭐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전부 다 IBM이 만들어 놓은 양자 시장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에 대한 계산이 나온 거잖아요. 자, IBM이 먼저 나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아이온큐 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뭐 찬밥인가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IBM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도 사실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한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지금 IBM이 가능성을 열어주고 밑에 있는 아이온큐, 리게티 이런 기업들이 아래에서 따라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언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IBM이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을 때 아이온큐는 여기서 가만히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언제 이걸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3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3월에 뭐가 나오냐? 3월 20일에 엔비디아 퀀텀 GTC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퀀텀 데이가 열리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지만 퀀텀 데이 일시적 호재가 아니라 3월 20일이 돼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3월 20일 전까지 시간이 많고 그 사이에 트럼프발 관세 내용들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 이 부분이 되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또 포스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산업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손을 이렇게
잡는 퀀텀 데이에 대한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양자 산업에 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딥시크 파동 기억을 하실 겁니다. 딥시크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게 나와버리니까 오픈 AI가 지금 너무 화들짝 놀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 진행하면서 어떻게 되죠?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시장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오게 된 거고, 반도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더 좋은 기술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려면 유리기판이 있으면 성능이 낮아도 기판 하나만 깔면 발열이 줄어드니까 보편적으로 좋은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러면서 하나의 스텝을 밟아가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좀 더 좋은 성능, 좀 더 좋은 성능, 좀 더 좋은 성능. 예. 하이엔드는 양자기 때문에 양자의 시대로 다가오는 그 발걸음이 경쾌해지고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요번 퀀텀 데이의 좀 핵심적인 내용 중, 그리고 딥시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양자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양자 관련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자가 나온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결국은 이제 GPU를 QPU로 대체를 한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GPU의 근간 기본이 뭡니까? 그래픽이요, 그래픽 카드. CPU가 GPU로 대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QPU, 양자를 활용한 CPU로 간다 이건데, 이미 아이온Q와 함께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GPU만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생성형 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GPU가 성능이 좋아서도 있겠습니다만, 처리 속도가 빨라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픽에 특화되어 있는 CPU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자의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가지고 오고, 앞서 봤던 것처럼 슈퍼컴퓨터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처리 속도만 가지고 오고 GPU의 장점은 가지고 온 양자 세팅을 함께하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어떠한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엔비디아는 절대 포기하거나 견제할 수가 없어요. 당장 팔아야 되니까 이러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젠슨 황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젠슨 황이 양자를 안 좋게 생각했다면 업계 리더들을 왜 데리고 옵니까? 여기 D웨이브 퀀텀 왜 데리고 오고, 왜 아이온큐를 왜 데리고 와요? 자기네들이 하려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뭐 떨어진다고 기업들 양자 그 수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네들 세일즈 해 이러겠습니까? 같이 하려고, 회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산업, 중국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토론 세션이 공개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토론 세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제가 여러분들 요것도 추후에 나오게 되면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긍정적인 내용을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이제 양자가 언제 갈 것인가, 양자 불안하다, 뭐 길게는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가장 근간이 되는, 양자는 좋은 것도 알고 가는 것도 알겠는데 왜 못 가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려다 못 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 못 가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IBM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고 좀 불안불안한 그런 회사들, 뭐 아이온큐라든지 디에브 퀀텀이라든지 리게티 같은 경우는 그런 잡음이 들리는 회사들은 결국 이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상승을 만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강력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렇게 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서 뭐 미국에 뭐 마약을 뭐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중국이 관세를 붙이면 뭐하냐, 얘네들 통해서 우회 수입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인접 국가들도 무관세 안 된다, 관세 때려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중국 관세는 상관이 없는데 뭐냐, 캐나다라든지 요런 국가들의 관세가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요게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이 와야 됩니다. 자, 결국 그 시점이 마무리가 돼야
가장 근본이 되는 금리 관련된 인하가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 금리가 동결로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싼 가격에 덤핑을 하니까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고 경제가 안정화가 돼야 금리를 낮추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언제부터? 관세 전쟁이 끝나는 대로. 자, 금리가 낮춰지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죠. 은행에 있는 높은 금리 이제 못 받으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회사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격적인 투자가 바로 양자가 될 것이고 지금 중국 관세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어쨌든 서로 간의 입장차가 있고 결국은 미국을 등지기에는 인접 국가들도 부담이 되니까. 자,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커지죠. 그러면 미국이 중국의 기술력으로 밀리는 순간 인접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 서겠습니까? 중국의 편에 섭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밀어줘야 되고 기존에 있는 상업적인 양자보다 새롭게 새로운 기술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이런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메릴랜드 쪽에 새로운 실리콘밸리를 짓는다. 괜히 하는 거겠습니까? 투자가 하나둘씩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3월 달에 GTC 관세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관심세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관심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GTC에서 양자의 가능성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가장 근본적인 금리 인하까지도 나와줘야 된다. 다만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지체됐기 때문에 회복하는 속도도 동반 지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좀 지켜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작년에 지금은 배트맨이라고 하는데 작년은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7가지 대표적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상승률을 가지고 온 건데 가장 독보적인 상승률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은 뭐냐면요. 구글이 20% 상승하는데 엔비디아 제품을 썼고요. 아마존이 40% 성장하는데 엔비디아 제품을 썼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메타도 마찬가지. 전부 다 누구 상품 썼다? 엔비디아 상품을 썼다. 자, 그럼 이제 배트맨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브로드컴, 뭐 애플 쭉쭉쭉 가서 그걸 배트맨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성장할 때 누구 제품을 쓰느냐? 이제는 양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양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내년이 되든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든 올해 뭐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다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든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3월 달에 될 것이다. 엔비디아, GTC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 관세 전쟁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관세 전쟁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서 앞으로 양자 투자하시는데 박프로와 함께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좀 미국 주식 열풍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이런 방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테슬라가 350% 상승하는 동안 아이온큐가 300%가 상승하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렸었던 방이고 여전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황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보고서까지 리포트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주, 추천 시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여 방법은요. 1668-5284번으로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새해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좀 거창하게 좀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게 목적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너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네가 그렇게 뭐 주식을 잘 아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속칭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자칭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으로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등록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전부 다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미국 주식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뭐 세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계좌를 써야 되냐?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 이런 부분들 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이니까 모르겠다. 조금만 모르겠다. 어떻게?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들한테 A부터 Z까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 회사에도 전문 자격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저보다 미국 주식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자문도 해드릴 수 있는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공부방 말씀드릴 거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구독이라고 말고 문의사항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인터넷에 그리고 유튜브에 이름 모를 신원 미상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번호 팔리고 이런 불법 업체들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는 뭐 업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말고 검증된 인증된 내용들을 좀 공유를 받으셔라. 지금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시대인데 가짜 정보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만 걸러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놓은 방 들어오셔서 별로다 싶으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열심히 또 준비해 놓은 방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번호가 좀 특이하죠. 1668-5284번입니다.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수신만 가능한 번호, 우리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수신만 가능한 번호들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호를 보내시면 링크 전용, 링크 발송 전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내용 문의 주시면 그 문의사항 자문 이런 목적 외에는 3자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니까 뭐 스팸 이런 걱정 안 하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생활 경제생활 이어나갈 수 있게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